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년 연기됐다는 소식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특집 경제대담, 뉴스투나잇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내수 경제가 침체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기업들도 어려움으로 인해 긴축 경영에 나선 가운데 향후 국내 수출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까지 어두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 경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2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낮아져 역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부터 수출까지 총체적 어려움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해외 경제 분석기관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세계 14개 경제 분석기관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 가중평균치는 마이너스 0.9%로 나타났는데 그중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분기 역성장도 예상하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두 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3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두 달 만에 주요 100개 상장사 시가총액 3분의 1이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20개 업종별 매출 상위 5개 상장사 시가총액이 지난 20일 629조 원으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1월 20일보다 29.7%, 226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8일간 12.7% 감소했고 이달 말 600조 원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업종별 시가총액 감소액은 전자업종이 126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7조 원, 금융 19조 원 등 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3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가 6년여 만에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915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는 79로 2013년 4분기 이후 6년여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지금보다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기업들이 꼽은 수출 장애 요인은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이 가장 많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3월 21일과 22일 특집 경제대담 2부작을 내보냈습니다. 3월 21일 방송된 1부에서는 코로나19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 금융,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부터 향후 국내의 경제 전망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서울대 주병기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산업정책과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 팀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한동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국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22일 2부에서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대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2부에서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모멘텀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긴급 추경의 실효성, 국내 부양 정책, 재정 건전성, 대한민국 경제 기초 체력 등을 평가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선제적 조치, 중소기업을 위한 자국책,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전망 또한 불확실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보건위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경제 위기로 확장되면서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가 특집 경제 대담을 마련해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대응 방안을 폭넓게 다룬 기획이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계, 업계, 정부기관까지 다양한 분야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패널들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비 심리 지수나 신용카드 매출 등 여러 데이터들을 언급했는데 해당 부분에 자막이나 간단한 자료 화면 등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3월 19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음란 단체 대화방 엠번방을 운영한 20대 피해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등을 올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닉네임 박사라는 인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영장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가상화폐로 단체 대화방 입장료를 받을 때 해당 여성을 수금책으로 활용해 성착취에 이어 공범으로까지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A씨는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다른 회원들을 모집해오지 않으면 가입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이것이 한 방에만 수천 명이 입장해 있던 이유 중 하나라며 엠번방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선포한 경찰은 다른 메신저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벌어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3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 지시를 내리며 경찰을 향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엠번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엠번방 사건을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엠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이 엠번방 회원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해외 서버를 운영하는 외국 업체의 협조를 얻고 있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소년과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이번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가해자 개인의 범죄 행위나 개별 사건 추이 보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를 성행케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법적 처벌 수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도 보다 비중 있게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여소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3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남도 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의 푸른 바다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물결이 속삭이는 이곳은 전라남도 금오도입니다. 금오도에서 특별히 자라는 봄나무를 맛보려고 주말이면 수백 명씩 관광객이 몰린다는데요. 맛있다고 해서 바로 방풍나물이 새순을 피어내면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 방풍나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방풍나물의 80%가 금오도에서 나간다고 하니 과연 지역 명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방풍나물은 중금속을 해독하고 중풍을 예방한다고 해 방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은퇴 후 고향에 정착해 방풍 농사를 짓고 있는 박 씨 부부 내외는 방풍의 첫순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돋아난 첫순이 제일 효능도 있고 맛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방풍 새순을 보니 봄 내음이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향기로워요. 특히 금오도 방풍은 해풍을 견디며 자란 탓에 강인한 생명력이 특징이라는데요. 바닷물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다른 나물과 달리 방풍은 더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합니다. 생기가 더 돋는 것 같아. 산비탈 벼랑이 방풍이 자라는데 최적지라는 설명을 듣고 그 희소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밭이 비탈진가 모르겠네. 방풍을 요리할 때 너무 익히면 특유의 쌉싸래한 맛이 사라지니 끓는 소금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준비한 방풍으로 방풍 초무침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금세 침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솜씨 발휘할 별미는 특히 따뜻한 성질의 방풍은 찬 성질인 해산물과 찰떡 궁합이라 갑오징어까지 더한 방풍 초무침을 이번 봄에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으로 갔는데요. 망덕포구에서는 이제 막 벚꿀 채취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굴 채취로 왔어요. 벚꿀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자라 비린 맛이 없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단백질까지 풍부한 봄철 별미인데요. 벚꿀 채취를 위해선 잠수부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몸무게만큼의 납을 차는 등 각종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생명줄인 공깃줄과 밧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 벚꿀 채취 과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벚꿀을 만날 수 있답니다. 수십 분 후 묵직하게 올라온 벚꿀 그물망을 보며 어부들의 노고가 보상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굴은 명암도 못 내밀 크기. 물속에서 올라온 벚꿀의 모습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섬진강이 푸짐하게 내어준 봄 선물 벚꿀은 볼수록 탐스러웠는데요. 웬만한 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곧 섬진강물의 단맛과 바닷물의 짠맛이 어우러진 벚꿀을 이용한 음식 3가지가 소개되었는데요. 굴의 담백한 맛은 가득하다는데요. 참기름장에만 찍어 은은하고 달큰한 맛을 즐기는 벚꿀회가 있고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담백한 별미의 벚꿀찜이라고 합니다. 탱글탱글한 속살의 감칠맛의 향연이라는 벚꿀찜도 올봄에 놓치지 않고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벚꿀 된장국도 있었는데요. 벚꿀을 넣으면 섬진강 봄맛 가득한 벚꿀 음식 한 상 차림을 보니 벌써 눈으로 봄을 맞이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마지막 장소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도였는데요. 요즘 돌산은 갓의 푸르름으로 넘친다고 합니다. 푸르름으로 넘실대는데요. 돌산갓 또한 전국 갓의 90%를 담당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푸근한 날씨와 비옥한 황토, 해풍, 세 박자가 갖춰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포근했던 겨울 덕에 풍작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풍작을 이룬 갓을 수확하며 노래를 부르는 아주머니 모습에 같이 즐거워졌습니다. 하루 수확량만 2톤에 달한다고 하니 풍작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갓 주산지의 스케일답죠. 돌산갓을 활용한 음식도 빠질 수 없었는데요. 갓 청년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념을 쓱쓱 바르는 갓김치가 소개됐습니다. 갓청년 박나건 씨는 갓김치를 담글 때에는 배추김치와 다르게 샴푸하듯 가볍게 비벼도 양념이 잘 스며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냥 양념이 다 스며들어요. 지금 채취되는 봄갓은 잎이 연하고 수분이 풍부해서 1년 중 가장 맛있을 시기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양념 육수에 표고, 멸치, 다시마를 우려내 진하게 만들면 봄에 더욱 맞는 갓김치를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념 비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박나건 씨가 특별히 고안해낸 갓피클도 소개되었는데요. 갓피클이라는데요. 10초간 데친 갓을 간장과 식초에 재워두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갓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는 박나건 씨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보람이 있어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여소연 학생은 이번 트렌드 지급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음식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과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여준 것이 봄을 알린다는 주제의식과 잘 어우러져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여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들어지기 전에 굶어주세요.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맞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기 재난 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 계획을 내놓은 지자체가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먼저 그 현황과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까지 짚어볼까요? 네. 재난 기본소득은 이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 주자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 기본소득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택적 생계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해당 지역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경상남도 등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에서 추경 예산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17만 7천 가구에 대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시는 4월 초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최대 6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 3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고요. 가족 수에 따라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동원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지자체도 등장을 했는데요.
모든 주민 대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울산 울주군이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다음날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가 가세를 했습니다. 울주군은 소득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 2천여 명,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부산 기장군은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현금으로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고려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성 지원 확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언론의 예상입니다. 언론은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긴급구호 자금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인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 권역 선대위원장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택적 지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내부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급 방안이나 방식을 두고도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최근 언론은 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인 한겨레는 제각각인 지자체 재난소득 정부가 가닥 잡아야라는 사설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면서 문제는 지자체들의 추진 방안이 제각각이라는 정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규모가 달라 자칫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명칭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등 제각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난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가 중구난방식 지원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재난 기본 소득 지원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라라는 사설에서 지급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 기본소득은 지자체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재난 기본소득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충정인가 정치인가라는 사설에서 지자체장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마스크 공급 증대 방안을 강구하며 여력을 몰아서 대구 경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뿌린다고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정만 파탄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위에 기업과 시장 활력을 회복시킬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긴급 구호 시급하지만 무차별 현금 살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없다며 당장 망국정 탁상 공론을 멈추고 실질적 구제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기업, 친시장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재난 기본소득의 이 지급 방식 또 범위 등에 대해서 제각각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차등 지급, 또 동일 금액 지급 등이 다르며 액수 등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가 컨트롤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서 전문적 분석 시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전달과 그에 따른 비판 기사는 있지만 전문적 분석, 비교 등의 기사량은 극히 적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하는 국가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각국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까지 짚어볼까요? 네.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콩은 오늘 6월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161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70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 약 26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은 피해 업종 종사자들에게 경기 부양 바우처로 404억 대만 달러, 약 1조 6,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호주도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13억 호주 달러, 약 1조 1천억 원,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 명에게 1인당 750 호주 달러, 약 58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17에서 64세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2천 엔, 약 14만 원, 16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는 2만 엔씩 나눠줬던 일본은 현금 지급 정책 재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러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도량은 많지 않고요. 우리와 비교 분석 기사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사실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랑 상황적 조건을 맞추어서 비교 분석한다면 더욱 현실성 있는 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타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아마 지금 경제를 보면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실물 경제가 매우 많이 위축을 했고요. 주식 시장이 마비됐고 세계 경제가 불안한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요.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실업 공포라는 2차 충격으로 번지는 국면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각국 주요 기업마다 해고 등 인적 구조 조정 단행에 돌입하면서 실업률 폭증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 미국에서는 코로나 관련 슈퍼 부양책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등 시장 안정에 큰 방점을 두는 반면에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 안정망 확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실직자에게 임금 보전을 해주기로 했고요. 덴마크와 영국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역시 여러 부양책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뉴욕타임스는 각국의 구제 대책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 사회의 관점을 드러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론 역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저력이라면 현재까지 확실히 전염병을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난제도 같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언론의 힘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필요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해야겠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견제도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언론이 필요한 시국이죠.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한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개인 위생을 지켜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다양한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불안과 우울을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아닌 정보와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